자, 얘들아 잘 봐.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이라는 부분을 할 거야. 그럼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니? 바로 지구지. 맞아? 그럼 지구에서는 우리가 왜 지구를 벗어나지 않니? 지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약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다면 지구에서 저 바깥쪽으로 빠른 속도로 날아가 버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야? 바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럼 오늘 배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받게 되는 힘, 다시 얘기해서 중력에서 일어나는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이라는 부분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자, 오늘 제목이 있잖아. 자, 중력장 내의 운동이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기 때문에 중력을 받는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 중력의 크기는 얼마나 되니? 자, 중력의 크기 W는 잘 봐라. 왜 W인지 알고 있지? 아직 모르는 학생 있는 거야? 야, W라고 쓰는 건 웨이트, 즉 무게의 약자지. 자, 잘 봐. 그럼 W는 어떻게 되지? 바로 mg로 표현이 돼. 자, 왜 mg인가에 대해서는 있잖아. 조금 있잖아. 뒤에서 나중에 다시 배우도록 하자. 어쨌든 간에 W equal mg. 처음 보는 건 아니다.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1kg 중은 또는 1kg F는 얼마라고? 9.8N입니다. 라고 해서 몸무게 바꾸는 방법 배웠었지? 맞아? 그때 나왔던 형태가 바로 W equal mg를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숫자로 바꿔놓은 것들이야. 이해하겠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만 더 해보자. mkg F 이거는 얼마야? 그래 9.8m이잖아. 아 이렇게 적고 나니까 여기 9.8 그렇군. 이게 g였다는 거야. 알겠지? 자, 요 정도만 해두고 더 자세한 건 뒤에서 정리하도록 하자. 중요한 것은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이기 때문에 물체가 힘을 받는데 그 힘의 크기가 얼마라고? 9.8m 또는 mg만큼 받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물체가 떨어질 때 그때 가지게 되는 가속도가 바로 이 g값이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중력 가속도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물체가 중력 가속도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무거운 물체, 가벼운 물체 누가 먼저 떨어지니?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스럽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문제긴 한데 정확한 답 잘 모르잖아. 누가 먼저 떨어져? 그래, 바로 똑같이 떨어진다가 정답이지. 맞아? 그럼 왜 똑같이 떨어져? 봐봐. 여기 얼핏 보면 무거운 물체는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먼저 떨어질 것 같지만 질량이 커서 잘 봐. 이걸 정리하면 G equal M분의 W로서 그 물체가 받는 힘이 커진다 하더라도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어떤 값이다? 일정한 상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체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 이해하겠지? 그러면 자,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은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운동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런 운동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니?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럼 그 5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지금부터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자.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가장 흔하게 보는 운동으로서 뭐가 있어? 바로 자유 낙하 운동이 있어. 그럼 자유 낙하 운동이란 게 어떤 거니? 자, 잘 봐. 자, 우선 1번 자유 낙하 운동이라는 건데 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얘들아 잘 봐.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기억나니? 뭐라고? 아, 이 큰일인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꼭 외워줘야 돼. 그러면 너희가 물론 외우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적어봐. 자, 우리 앞서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맞니? 자, 이 등가속도 운동은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였고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고 그 다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었지. 이게 등가속도 운동의 기본 공식 3가지였어. 그런데 이게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어떻게 바뀔까? 그게 문제지. 자, 여기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보자. 이런 앞으로 중력장 내의 운동이 나올 때 우리가 뭘 기억해 줘야 되느냐면 그 운동에 따라서 조건이 있어.
고유한 조건. 자유낙하 운동이란 건 이 물체를 탁 잡고 있다가 탁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잡고 있다가 떨어뜨렸으니까 처음 속도는 얼마니? 뭐라고? 그렇지. 처음 속도 V0는 0이었지. 두 번째, 가속도 A는 얼마지? 그래, G야. 왜? 중력장 내의 운동이니까. 이해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봐봐. 이 조건에 맞춰서 등 가속도 운동 공식을 변형시키면 첫 번째 V0는 0, A는 G. 그럼 V는 뭐야? 바로 GT라는 첫 번째 공식이 나오고, 두 번째, 다음 봐봐. 여기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여기서 V0가 0이고 2분의 1에다가 A 대신에 G를 집어넣으면 GT 제곱이 되지. 그러면 이걸 S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여기에 A 대신에 G 넣고 그 다음 V0에 0 집어넣으면 V제곱 이퀄 2GS라는 공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공식을 더 자주 쓰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결과에 대해서 잠시만 살펴보자.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어떤 물체가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물체가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지. 그러면 1초 지났을 때는 속도가 얼마? 빨리 생각해봐. G 맞지? 2초가 지나면 2G, 3초가 지나면 3G. 그렇구나. 시간에 따라서 있잖아.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뭐라고? G라는 형태인 거야. 알겠지? 다음 여기 S는 2분의 1 GT 제곱. 이게 문제네. 얘가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거리를 1초 동안 떨어지는 거 H1 그리고 2초 동안 떨어지는 거 H2 해서 두 개만 해보자. 자, 1초 동안 떨어지는 거리는 얼마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S 이퀄 2분의 1 G 곱하기 1초의 제곱. 더 이상 계산하지 마. 요대로 놔둬. 다음 두 번째 이제 계산하는데 여기 이만큼 떨어지는 건 얼마일까요? 했더니 이 공식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게 2초 동안 떨어진 S는 2분의 1 G 곱하기 2의 제곱이야. 그럼 위에는 2분의 1 G 곱하기 1초의 제곱이었고 밑에는 2분의 1 G 곱하기 2의 제곱이지. 그럼 이제 요거는 밝혀졌다. 이건 얼마? 그렇지. 2분의 1 G 곱하기 4 빼기 1이니까 3이 되지. 맞아? 그럼 자 이걸 왜 내가 강조했는가 했더니 잘 봐. 1초 동안 떨어진 거 1. 그리고 2초 동안 전체 처음부터 2초 동안 떨어진 건 4지만 우리가 1초부터 2초까지 떨어진 건 3이란 얘기야. 이해하겠어? 그리고 여기 만약 이게 H3까지 있다고 치면 그 밑에 떨어진 건 얼마야? 5가 돼. 그래서 1, 3, 5, 7, 9 형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요렇게 해서 있잖아.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한 공식 정리를 한번 해봤다. 그러면 자 간단한 예제를 하나 더 보고 갈 건데 자, 잘 봐. 예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 뭐냐 했더니 어떤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는데 이걸 몇 초 동안 했다고 하자? T 이퀄 3초 동안 자유낙하했다고 치면 그때의 첫 번째 질문 낙하거리 H는 얼마일까요? 두 번째 바닥에 도착했을 때 3초일 때 속도는 얼마일까요? 이 두 개를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자, 우선 자 바닥까지 도착했을 때 얘가 총 낙하한 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써볼까? 2분의 1 G T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몇 초? 3초에 제곱하면 이게 얼마지? 그렇지. 2분의 9G가 되는 거야. 됐니? 다음 V 이퀄 3초 이건 어떻게 되니? 그렇지. V 이퀄 3초 되면 GT이기 때문에 G 곱하기 3 하면 3G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이해하겠어? 그래서 간단하게 V 3초 될 때의 속도와 그리고 낙하 거리를 계산해 본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운동으로 가도록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운동을 살펴보는데 두 번째 운동으로서는 연직투하 운동이라는 걸 배워. 아, 말이 어렵지, 그지? 자, 우리가 연직이란 말을 잘 모르는데 연직이란 것은 있잖아. 지표면에 대해서 수직한 것을 연직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러면 연직투하라는 건 뭐야? 탁 물체를 들고 있다가 아래로 탁 던지는 이런 운동을 얘기하지. 맞아? 그래서 연직투하라는 운동인데 봐봐. 2번 연직투하 운동이야. 자, 연직투하라는 것은 여기 들고 있던 물체를 아래로 던졌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속도가 0이 아닌지, 그리고 이 물체는 가속도를 가지는데 그 가속도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떤 가속도? 중력 가속도 g를 가지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중력장 내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든 가속도가 다 g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잘 봐. 이렇게 딱 내려오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해볼까? 조건은 나왔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등 가속도 운동 공식을 고쳐보자. 자, 우선 첫 번째 V는 어떻게 되니? V0 플러스 G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맞아? 그 다음에 이 G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 식은 아무리 살펴봐도 있잖아. 얘들아 잘 봐. 앞에 등 가속도 운동 공식하고 비교해서 다른 부분은 이거밖에 없지. 뭐야? 가속도가 있잖아. G로 사용됐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연직투하 운동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그러면 요것도 간단한 예제를 한번 점검해 볼까? 자, 얘들아 잘 봐. 예제를 한번 살펴보는데 예제는 어떤 건가 했더니 별거 없다. 우리가 처음 속도 10m/s로 연직 뭘 해봤다? 투하 운동을 했다. 맞지? 그리고 이걸 몇 초 동안 2초 후에 바닥에 도착했다. 이랬을 때 첫 번째 역시 높이는 어떻게 되고요. 두 번째 바닥에 도착했을 때의 그때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 이걸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자. H는 어떻게 구해지니? 야, 빨리 생각해. H는 그렇지. 자, V0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자, 여기에 집어넣는데 아까하고는 다르게 있잖아. 계산하기 편하게 G값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주자. 자, G값을 얼마쯤 줄까요? 단 G는 10m/s 제곱으로 해주세요. 이런 경우다. 자, 이걸 집어넣으면 V0가 10이고요. T가 얼마지? 2고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의 제곱 하니까 빨리 계산해. 얼마 나오니? 20. 이거 계산하면 20. 그러면 40m가 되지. 이렇게 해서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다. 물론 이때 높이는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이게 바닥에 닿았기 때문에 높이가 되는 거고 원래는 정확한 의미가 낙하거리라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돼. 문제에서 꼭 보면 다 구해놓고 틀리는 애들 있지. 그래놓고 아 선생님 저 실수로 틀렸어요. 야 이건 실력이야. 알겠지? 구별 잘해야 돼. 그 다음 V 이퀄 2초대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니? 그렇지. V0 플러스 GT니까 V0가 얼마인가요? 10 플러스 G가 얼마야? 10 곱하기 시간이 2초니까 30m/s. 방금 계산해봤지만 우리가 있잖아. 조건만 잘 알면 어렵지 않지? 맞지? 하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세 번째 단어는 조금 이제 어려워. 세 번째는 뭘 할 건가 했더니 이거 밑으로 던졌으니까 그 반대는 뭐야? 그래, 이거지. 위로 던지는 거야. 이 연직 투상 운동인데 왜 어려운가는 지난번에 직선 운동하면서 설명했었다.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은 다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봐야 돼. 자, 연직 투상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세 번째 연직 투상 운동이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란 거야. 그러면 바닥에서 있잖아. 물체를 위로 던졌다고 생각을 해봐. 당연히 내가 이렇게 던진 거니까 처음 속도가 있겠지. 그러면 그 속도를 뭐라고 잡을까? 그걸 V0라고 잡아.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던졌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앞에 자유낙하 운동은 들고 있다가 놓으니까 어디로 가? 아래로. 맞지? 연직 투하 운동은 들고 있다가 밑으로 던지니까 아래로 갔지.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니? 위로 가지. 그럼 뭐가 발생했니? 방향성의 문제가 발생한 거야. 이해하겠어? 그러면 자, 방향성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위로 올라간다. 이걸 속도를 만약 양수로 잡으면 얘가 올라갔다가 되돌아오지. 가속도는 어느 쪽으로? 그래, 아래쪽인 거야. 이해하겠어? 그럼 속도하고 가속도가 서로 반대 방향이지. 그러면 얘들아, 속도가 양수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g로서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것만 주의하면 어려운 게 없어.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공식을 정리해 볼까? 자, 첫 번째 V는 V0 마이너스 GT가 되고요. 두 번째 S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G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역시 이 공식도 여기 두 군데서 집중적으로 사용돼. 물론 이건 기본 공식이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좀 더 다른 공식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뭘 물어볼 것 같니? 간단하게 여기서 리뷰를 한번 해보고 가자. 얘들아, 위로 던졌다? 방금 내 손 봤니? 위로 딱 던졌더니 순간적으로 위에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왔어. 그거 어떻게 보느냐고? 야, 짧은 순간에 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위에 딱 올라와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도 못 믿는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의 시간이 뭘까? 맞지? 당연히 이거 물어볼 거 아니야. 다음 두 번째,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그 높이가 얼마냐? 이해하겠어? 그리고 마지막 덤으로 있잖아. 바닥에 도착할 때 그때의 속도는 얼마일까? 요 세 가지를 정리해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 잘 봐. 우선 첫 번째부터 정리해 보는데 뭐냐면 아까 우리 뭐부터 해보자고? 최고점에 도달할 때의 시간. 그러면 바닥에서 물체를 V0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얘가 최고점까지 올라온 거야. 그럼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어떻게 되지? 뭐라고? 그래, 아까 순간적으로 멈췄다고 그랬지. 멈췄으면 속도가 당연히 0이지. 맞아? 그러면 속도가 0인데 속도 공식은 V0 마이너스 GT니까 T 최고점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되니? 그렇지. G분의 V0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 나왔으면 이제 끝났다. 자,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생각났어? 그래, 잘 봐. 높이는 아이들 막 그러지. 선생님 이 공식 너무 복잡한데요. 야, 반대로 생각해봐. 올라갔다가 떨어져. 이건 뭐야? 자유낙하하고 똑같지? 그럼 뭘 쓰면 되니? 그렇구나. 자유낙하 공식을 쓰면 되는구나. 맞지? 올라갈 때 2초 걸렸어. 떨어질 때 몇 초 걸리니? 그래. 2초 걸리지? 그러면 H는 2분의 1 G 곱하기 T 최고의 제곱인 거야. 이해하겠어? 그러면 집어넣어 볼까? 2분의 1 G 곱하기 G의 제곱 V0의 제곱 했더니 그 값이 2G분의 맞니? 계산되지? 2G분의 V0의 제곱이 바로 최고점까지의 높이인 거야. 이해하겠니? 덤으로 마지막 아까 뭐 한다고 그랬니? 자, 이거 올라갔다가 되돌아올 때 속도 생각해 본다고 그랬지? 속도는 있잖아. 잘 봐. 얘가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아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려오는 과정은 자유낙하로 생각해 달라고 그랬지? 그럼 자유낙하에서 바닥에 도착할 때의 그때의 속도는 어떻게 되니? V는 뭐라고? G 곱하기 T 최고 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G 곱하기 T 최고가 G분의 V 잘 봐. G분의 V0가 되지? 맞아? 그럼 얘들아 잘 봐. 이거 지우고 나니까 V0가 됐네? 맞아?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 속도는 크기는 똑같이 V0다.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기에 처음엔 위로 올라갔고 지금은 내려오지? 그럼 이건 뭐야? 마이너스 V0로 속도의 개념에선 방향이 반대구나 하는 걸 기억해 줘야 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올라갈 때 던졌던 속도가 V0라면 바닥에 도착할 때 속도도 얼마라고? V0 대 마이너스 V0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 연직투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제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특이한 유형을 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자. 자, 잘 봐라. 얘들아, 예제로서 있잖아. 응? 예제로서 무슨 문제인가 했더니 연직투상과 관련된 문제야. 물론 문제 풀 때는 이게 연직투상이다 이런 말 안 써. 수직하게 위로 던진 물체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러면 연직투상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야? 바닥에서 물체를 위로 던져 올렸는데 이때 처음 속도를 구체적인 숫자를 줄까? 20m/s로 던졌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 G값은 10m/s 제곱이라고 하자. 자, 이런 상태에서 있잖아. 뭐냐 했더니 얘가 최고점은 얼마까지 도착을 하느냐. 그리고 이 최고점이 될 때 그때의 t 최고의 시간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이거는 뭐 다른 어떤 변형된 문제가 아니니까 처음에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간단한 몸풀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t 최고는 어떻게 되나요? 뭐라고? 빨리 생각해봐. 그랬더니 t 최고는 g분의 v0라고 했지. 그러면 g가 얼마야? 그렇지. 10이고 v0는 20이야. 그럼 몇 초가 되지? 2초. 간단하게 나왔다. 다음, 자, 최고점의 높이 h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니? 2분의 1 g의 t 최고의 제곱이라고 그랬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g가 10이고 2초에 제곱하니까 이 값이 얼마? 그렇지. 20m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너무 쉽지? 그래. 우리가 그 개념만 정확하게 익히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야. 근데 자, 잘 들어봐. 이건 어디까지나 몸풀기 없고 진짜 게임은 좀 달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로 문제 나올 때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약간 다른 게 나와. 그럼 어떤 게 나오는가? 그게 궁금하지? 가장 대표적인 예제 하나만 딱 들고 나머지 더 다양한 유형은 문제풀기에서 보자. 문제풀이 특강에서.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봐봐. 얘들아 잘 봐. 자, 본격적인 실전 문제야. 실전 문제. 자, 실전 문제는 앞에 몸풀기하고는 좀 수준이 틀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잘 봐. A라는 공이 있고 B라는 공이 있어. 자, 두 개의 질량을 주는데 A도 B도 모두 몇 킬로그램? 1킬로그램으로서 구체적인 질량이 주어졌다.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G는 계산하기 편하게 10m/s 제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잘 봐. A는 뭐라고?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얼마로 던졌는가 했더니 20m/s로 던져 올린 거야. 복합 문제지. 맞지? 그랬더니 이 물체가 있잖아. 이 물체가 잘 봐. 몇 초 후에 3초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준 거야. 3초 후에 두 물체가 가운데서 충돌했어. 그랬을 때 충돌한 높이 h는 과연 얼마일까? 이게 본게임의 문제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니? 응? 벌써 어떤 학생은 여기에 있는 조건에 현혹돼가지고 답을 못 찾아내고 있지. 맞아? 그러면 잘 봐. 이거 어떻게 푸니?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이 물체가 던져져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충돌했지. 그지? 그럼 충돌했을 때 특정적인 시간대가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얘는 쭉 내려와서 충돌한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고 그거 어떻게 알아? 이거 최고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2초 만에 최고점 갔다가 떨어졌잖아. 맞지? 반면에 얘는 그냥 쭉 떨어졌잖아. 맞니? 그러면 요 높이는 신기하게도 A는 생각 안 해도 되네? 그럼 뭐만 생각하면 되니? B만 생각하면 되지. 그럼 B는 어떻게 되니? B는 H 콜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야. 그래서 집어넣으면 V0가 얼마지? 20 곱하기 3초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의 제곱하면 앞에는 60이야. 뒤에는 얼마 나오지? 그렇지. 45가 돼서 15m 되는 지역에서 충돌한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이건 너무 쉬웠지? 보통 우리가 실전 문제 나올 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주는데 1번은 이렇게 간단한 거죠. 그럼 2번은 뭘 것 같니? 뭐라고? 그렇지. 이게 2번이야. 이게 얼마냐고. 이해하겠어? 그럼 이건 얼마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얘들아 잘 봐. 이 S 구할 수 있겠네? 자 S는 얼마 되니? 얼마? 그렇지. 어떤 학생이 벌써 선생님 자유낙하 그래 이게 답이야. 그래서
S 자유낙하로 풀어보면 S는 어떻게 되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 3의 제곱했더니 이게 45m가 됐지. 이해하겠어? 그럼 전체 높이는 얼마니? 그래, 60이었어. 자, 내가 왜 이 예제를 가져왔냐면 또 다른 걸 너희한테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 이건 문제가 처음 나왔던 문제에서 변형된 거야.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니? 바로 다이렉트로 이 둘 사이 간의 높이를 물어봤던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지?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예를 든 거야. 잘 들어봐. 물론 지금처럼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지? 그런데 이거 외에 또 다른 별해가 있어. 별해라는 게 있어. 즉 별도의 풀이가 있는데 잘 들어봐.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오지. 맞니? 이 두 개를 가지고 상대 속도를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B를 던지는데 이게 B고요. 자, A는 내려오는데 이게 A고요. 자, A의 속도는 어떻게 되지? VA는 GT 맞지? VB는 어떻게 되지? VB는 A를 이걸 플러스로 잡으면 이건 마이너스가 되지. 맞아? 그러면 위로 던질 때 속도가 마이너스 V0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V0 플러스 GT가 된 거야. 그럼 우린 여기서 뭐가 필요한가 했더니 바로 두 물체 간의 상대 속도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자, 상대 속도 앞에서 상대 속도 정리해줬지?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되지? 잘 봐. 이게 VAB가 되고 그 VAB는 VB 마이너스 VA니까 계산해보면 자, 마이너스 V0 플러스 GT 마이너스 GT 하면 그 결과 마이너스 V0가 되네? 맞지? 이걸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V0다. 그래서 이 물체가 20m/s 속도로 얼마? 3초간 올라갔으니까 바로 60m라고 계산이 돼. 마이너스 V는 내가 떼버렸다. 왜 뗐겠니? 지금 거리만 알면 되니까 방향은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떼버리면 60m라고 간단하게 계산되는 문제였어. 실제로 나왔던 문제는 이쪽을 물어봤었어. 그걸 고쳐서 앞에처럼 내가 가공해서 바꿔놓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풀이들 나오는데 이거 문제 풀이에서 있잖아. 우리 좀 더 다양한 유형을 공부하도록 하자.